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면 1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FOMC 회의 앞두고 있고요. 네, FOMC 회의와 미국 패권,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장세도 살아남을 종목은 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클라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윤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연준이 그 피봇, 연준의 그 피봇 기대가,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연준이 지금 금리를 지금 자, 5% 1년 만에 4.5%를 올렸어요. 금리를.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내일 25bp 더 올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0.25죠. 근데 이제 0.25, 그러니까 25bp 올린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5.25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겠죠? 5.25까지 올린 다음에 과연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은 이제 하반기에 내릴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연준 위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파월 의장은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만요. 그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오늘 방송 순서죠. 네, 오늘 방송 순서는 첫 번째 전일 종가 관심주 성공 미션 성공 실패 여부 실패 여부 보시고 그 다음에 시황 및 투자 전략 그리고 당일 종가 관심주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을 종목들 종목 및 섹터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종가 관심주들은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중에 3에서 5% 이상 상승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 수익 매도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이탈하면은 자동 손절. 근데 이 방송할 때 손절 여부 물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주 방송에서 손절 여부 기준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자, 어제 이제 종가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관심주 체크를 해드리면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포스코 인턴은 장중에 잠깐 그 외국인 창구에서 잠깐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외국인 창구에서 아침에 잠깐 매물이 좀 나왔다가 그 물량을 소화하고 또 위로 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을 저는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제 종가 관심주에서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 무벡스 좀 보라고 했죠. 어제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미생 드라마의 배경 회사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네, 어제 미생의 마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팀의 마부장, 그리고 영업팀의 그 오차장 두 사람의 이제 충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생 드라마가 계속 방송을 했다면 시즌 1, 2, 3 했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원자재,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쪽을 자원 개발팀이 분명히 다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이 좀 통통 튀는 성격이라 아마 지금 그 마부장하고 또 2차 전지 자원 확보에 대해서 서로 좀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생 드라마를 했다면. 그래서 이제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이 철강 트레이딩 사업 부분에서 어,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때 철강 트레이딩 쪽에서 제가 철강 쪽 좋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각종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철강을 수출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철강 쪽 관련 회사들은 그리고 무역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철강 쪽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회사가 포스코 에너지인데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복합 화력발전소나 그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풍력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 이게 최근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했던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네, 2차 전지 쪽.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매매하는 여러분들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데 보통 여기에서 여기를 하나의 몸통으로 보고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보고 이 중간 지점 지지 여부를 좀 보라고 했는데 예, 정확히 살짝살짝 하루 이틀은 이탈을 했었어도 27,000원 부분이 지지가 좀 됐었어요. 27,000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오늘 또 27,150원 그러니까 27,000원에서 27,300원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아직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 볼만하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아침에 호가창이나 여러 가지 분봉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27,500원, 27,000원 요 사이 조금 더 낮추면 한 27,300원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왜 최근에 이렇게 올랐냐? 전기차 쪽에서 전기차가 중요한 게 2차 전지 중요하죠.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쭉 보시면은 구동 모터가 또 중요하죠. 모터.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비중이 가장 크고 전기차에서 그다음 구동 모터가 그 다음 비중이 큰데 구동 모터 코어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니다. 코어를. 그래서 얘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가 구동 모터 코어 쪽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쪽 멕시코 공장, 중국 공장, 그다음에 유럽 공장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대규모로 생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예요. 네, 예상이 한 1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 원. 네. 포스코 인터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한데 거기에다가 성장성까지 겸비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 쪽에 여전히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 하나의 양봉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 지점, 네. 딱 요 지점을 돌파해주면 되겠는데, 아무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포스코 그룹주들의 특징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세력들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죠? 네,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를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쌍둥이 같이 다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적어도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만약에 오늘 3% 올라가지 않으면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연장해가지고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고가가 플러스 1.6 미션 연장으로 하루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는 오늘 또 어제 종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무백스. 이 현대무백스는 끼가 많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 어제 자, 여러분들 자, 현대무백스 수익 내신 분 없어요? 현대무백스 수익 내신 분 수익률 한번 써줘 보세요. 현대무백스 네, 수익 내신 분 없어요? 이거 9%까지 올라갔는데 자, 현대무백스 방중고가 플러스 9% 상승 요거는 이제 미션 성공했고요.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이에요. 물류 자동화. 그래서 어, 냉동 창고, 그다음에 자동화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승강장 안전문 있죠. 스크린도어. 네, 스크린도어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고 이 현대모백스가 스크린도어 쪽의 점유율을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물류 자동화 쪽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LG 엔솔의 양극재 공장 자동화 설비 이쪽에 얘네가 수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자동화 기업으로 설비 기업으로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이 오면은 또 이슈화가 한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 여기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어요. 네,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을 받아냈어요. 네, 받아내고 여기 그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요 중간 부분에서 매물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날 소화했습니다. 삼거래일 전에 소화하고 다시 올리는 패턴이에요.
현재 그 물량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물량 소화를.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무벡스는 일단은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5,000원을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AI는 원래 3% 이탈하면 손절인데 3% 이탈하면 손절인데 오늘 또 이 3만 원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 AI 같은 경우는 손절 처리한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마음 AI 원래 이제 마인즈랩이죠. 네, 구 마인즈랩이에요. 네, 마인즈랩은 챗 GPT 국내 최초 연동에 성공을 했고요. 챗 GPT를 그리고 일단은 장중에 마이너스 3% 이탈 미션 실패. 그런데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체크사항이 3만원, 3만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은 실패했지만 체크사항은 3만원. 요 라인이 지금 3만원 부분이 뭐 얘네 세력들이 뭐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지가 되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되다가 또 한번 잠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35,000원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3만원 이탈하면 손절. 네, 3만원 이탈하면 손절. 지지하면은 3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이 있죠, 루닛. 네, 루닛은 얘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루닛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의료 AI 1세대 기업이에요. 의료 AI 1세대 기업이고, 그 암 진단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있습니다. 암 진단 영상 판독, 암 진단 암 진단 관련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암 진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을 AI,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진단 쪽을 좀 더 명확하게 보조하는 그런,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CT나 MRI를 찍으면 그 미세하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 모든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영상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 암에 걸렸던 환자들의 그 암 상태를 이제 그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거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미세하게 못 보는 그런 암 진단까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를 붙여야 된대요. 영상 판독을 정확히 뭐 사람이 정확할 수도 있고 기계가 정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영상 판독을 보조해서 그런 부분이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지금 해외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료 AI 1세대 쪽이죠. 네, 아무튼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루닛은 오늘 뭐 잠깐 3% 찍었었는데 이렇게 끝나면은 미션을 좀 연장해서 올라간다면은 여기까지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보면은 한 6%? 이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6% 정도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루닛도 장중 일단은 미션을 그냥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미션 연장. 그래서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3% 찍었지만 미션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 로보틱스. T 로보틱스는 요 중간 지점. 네, 3%는 이탈했지만 요 중간까지 지지가 되면 지금 오늘 저가가 여기 딱 그 주인공 캔들의 중간 부분을 딱 지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 지점이 무너지면 네, 여기서 보시면은 요 중간 지점이 만약에 무너지면 바로 잘라야죠. 중간 지점.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중간값, 중간값, 네, 중간값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것도 T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T 로보틱스도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인데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환자를 보조하는 의료 재활 로봇 네 의료 재활 로봇 그다음에 이제 무인 커피 로봇 네, 무인 그 커피숍들 있죠 무인 커피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쪽 네, 보시면은 그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신사업을 전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T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3%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장중 마이너스 3% 이탈로 인해서 손절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미션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손절가를 어디를 정해주냐?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깨면은 손절하는 걸로 16,000원, 16,000원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션 성공 여부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성공 여부. 자, 일단은 얘도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션 연장이에요, 여러분. 바로 보시고 현대무백스는 미션 성공했고 루닛 미션 실패. 자, 마음 AI도 자, 마음 AI 미션 연장으로 루닛 미션 연장 그 다음에 마음 AI 미션 실패 그다음 T 로보틱스도 미션 실패인데 조금 더 하루 더 보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 그러니까 전일 종가 관심주, 전일 종가 관심주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엘레나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중요한 시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장 체크 포인트. 시장 체크 포인트. 자, 오늘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네, 오, 네. SC 권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거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주요 제국의 상대적 위치. 자, 내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FOMC 결과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 두시죠. 네. 일단 뭐 25bp는 기정사실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동결하고, 나중에 올리겠다 이러면은 지금 미국이 예상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네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주요 제국의 상대적 위치. 지금 G2가 어디죠? 네, 미국하고 중국이죠. 확실히 G2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은 패권을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달러의, 달러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85%예요. 트레이딩 비중, 여러분. 85%예요. 중국은요.
최근에 많이 컸습니다. 3%에서 5%로 올라와 줬어요. 그, 그, 무역에서 위안화 비중입니다. 위안화 비중. 자, 그런데 중국이 이게 무역에서 위안화 비중이 5%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잘 보시면요. 유로화가, 여러분, 유로화가 무역 비중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 같아요? 6%입니다. 6%. 그러니까 중국이 3%에서 5%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 결제 비율이 계속 늘어나서 10%까지 올라가면은 미국하고 충분히 대적할 만합니다. 아니, 달러 비중이 이렇게 70, 만약 85%에서 뺏긴다고 하면은 70, 한 5%까지 줄어들 건데, 왜, 왜 중국의 그 위안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커질 수 있냐? 일단 보시면요. 지금 주요국들의 상대적 위치가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이때는 이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동인도 회사를 먼저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었어요. 네,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100년 동안 패권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튤립 그 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어, 네덜란드가 그 버블 경제가 튤립이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버블 경제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영국이 패권을 쥐었어요. 언제까지?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이 패권을 가져갔고요. 그 패권이 이제 꺾이는 시점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그 다음 패권 국가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패권 2000년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 1900년 후반, 이때는 뭐, 그러니까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에는 중국은요, 거의 미비했어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WTO를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였죠. 끌어들이면서 중국이 급격히 성장을 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 규모에서 넘어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 패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중국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우군이 많아졌죠. 사우디, 그 다음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 국가들, 뭐 아프리카는 확실히 중국 편이죠. 근데 자, 대부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요. 러시아도 인구가 많죠. 그죠? 네, 인구가 많은 국가를 지금 중국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중국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하락이에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걸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냐?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미국의 채권, 지금 미국의 채권 가격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부분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자,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중국이 실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나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 압박. 자, 압박. 그 미국 경제 압박론이 좀 있어요. 미국의 채권을 계속 팔면서 미국의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채권을 계속 내다 팔면요. 채권 가격이 이 가격과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동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아버리고 있어요. 네, 원래는 여러분, 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요, WTO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아주 낮은 가격에 물건을 미국에 팔았죠. 미국은 대신에 달러를 줬죠. 그죠? 그래서 달러를 주고 중국은 다시 미국의 채권을 열심히 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 채권 보유국이 됐죠. 그랬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미국이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의 제품을 미국이 왕창 사주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잠깐만요. 자, 이 보시면은 그 똑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중국, 미국, 일본이 똑같아요. 대신에 미국은 달러를 주고 또 일본이 채권을 사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계속 그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미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결국에는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경제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채권, 부동산 지금 다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과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채권과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중소은행이 파산을 했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하고 SVB,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죠? 네, 퍼스트 리퍼블릭은 신메디 은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파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할 겁니다. 자, 겁주는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네,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이 정도였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중소은행이 더 많아요. 즉, 지금 현재 미국의, 미국의 중소은행이 위험하다. 위험해요. 지금 채권 가격 때문에 채권 가격 폭락하면서 타격을 한번 받았는데 1차 타격이에요. 두 번째 2차 타격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러면 이제 부실 채권이 또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실 채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이 소형은행, 소형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이렇게 소형은행의 그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반면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얘네들 대형 은행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대형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은 어디에 가서요? 상호신용금고, 그죠?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죠. 제3금융권에서도 받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안 되면 어디서 해요?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대출을 많이 해오거든요. 그것처럼 미국도 대형은행이 대출 안 해주니까 소형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은 웃긴 게 중소형 은행이 몇 개냐면요. 6천 개예요. 6천 개. 중소형 은행이 5천 개에서 6천 개입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 우리나라 지점수 5천 개인가 6천 개 되죠. 우리나라 은행들 지점수하고 맞먹을 만큼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5천 개 이상 돼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이, 그 전체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소은행이 대출해준 그 비중이 이렇게 70% 육박하죠. 70% 육박하고. 반면에 그 대형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상업은행 쪽 대출을 줄였어요. 예, 줄였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랄까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소형은행은 이렇게 가파르게 대출을 많이 해준 반면에 대형은행들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어요. 대형은행은. 자, 그래 뭘 의미하냐? 네, 뭘 얘기하고 싶냐? 지금 미국 국채 지금 현재 그 나라 이제 자산을 보면 부동산, 국채, 그다음에 주식 이러잖아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 자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파는 거에. 또 사우디, 얘네도 지금 팔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미국은 국채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주니까 누가 사요? 예, 연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사는 양이 늘었어요. 예, 연준이 사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국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국채 계속 떨어지면은 은행이 부실화됩니다. 부실화.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 박찬홍 대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중국이 미국 채권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이 계속 하락해요. 그러면 채권 금리 상승하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 이제 떨어뜨리고 싶어도 못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기준금리를 나중에 못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투자가 감소되고 투자 감소되면은 실업률 올라가고요. 고용률 급감, 실업률 올라가고 경기 침체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안 좋아요. 네, 서학개미들 좀 힘들어질 겁니다. 자, 서학개미가 힘들어져요. 왜? 나스닥이나 성장주 약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나중에 해야 돼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긴축을 멈추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올리는 걸 동결하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한다고 했는데 연준이 나중에 경기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바뀌고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은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다가 또 멈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낫다. 네, 여러분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생기면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있고 그럼 미국 증시는 좀 떨어지다가 이제 방어를 하는데 미국이 요만큼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5% 떨어지면 한국은 한 2에서 3%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방향성은 같으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SG 사태, 못난이 주식들 사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조정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겹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5월 증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월 증시. 저는 5월 증시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자, 또 다른 위기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미국 거에,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안 한대요.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고 상원은 민주당이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채무불이행 날짜가 27일 남았어요. 부- 미국은 부채 부채를 한도를 올려줘가지고 정부에서 일 처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부채를 늘리게끔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부채가 지금 계속 너무 커지다 보면은 계속 결국에는 경고음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걸 좀 조절을 해주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돈, 투자나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도를 늘려달라, 부채 한도. 그 한마디로 재정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부채 한도가 늘어나야 이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의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냐면요. 중국은 항상 패권 국가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요. 정치 부분에서 중국은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안정화. 중국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미국이 지금 정치가 불안정해. 정치 불안정.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를 좀 발목 잡고도 있습니다. 얘는 안정화되어 있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앞으로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문제점이, 원래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는 싸움이었어요. 원래는. 왜 그러냐? 부동산 버블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중국이. 그런데 미국이 유리한 줄 알았는데, 미국은 중소은행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망하냐 이거였는데, 근데 미국은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중소은행이 엉뚱하게 미국 국채를 투자를 많이 하면서 갑자기 부실화됐어요. 거기다가 상업은행, 거기도 오피스 이런 데 투자를 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소은행의 부실화, 중국은 부동산 문제.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이 위기를, 금융 쪽 위기를 빨리 탈출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미국이 먼저 탈출을 하냐, 중국이 먼저 탈출하냐. 그래서 미국이 대형 은행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재빨리 인수한 한 것들이 중소은행들 부실화를 빨리 막아서 금융위기를 넘기려고, 중국보다 빨리. 그 둘 중에 금융위기를 빨리 넘기는 쪽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은 좀 유리해요.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일사불란하게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미국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국채에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국이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공격할 게 있죠. 네. 채권. 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그럼 누가 사냐?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이나 어, 돈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줘야 돼요. 근데 자, 여기에서 변수가 뭐가 있냐면 사우디가 변수입니다. 사우디. 자, 사우디하고 원래는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였어요. 동맹. 근데 이 동맹에 균열이 생겼는데, 카스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네, 균열이 간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석유 수출 국가가 됐어요. 석유 수출 국가. 원래 석유를 어디서 갖다 썼어요? 사우디에다 갖다 썼죠. 그러면은 미국은 페트로 달러니까 달러를 줬죠. 그죠? 그래서 사우디가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사우디에서 굳이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우디의 최대 고객은 과거에 미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중국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미국하고 동맹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건 아닌데, 그 뭐랄까, 군사적 부분에서 도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주변국들한테 한마디로 화해를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화해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사우디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나 주변 예멘 쪽도 그렇고 주변에 적이 많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서 적을 하나씩 없애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채권을 과거같이 많이 사줄 나라가 없다는 거. 그러면 채권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에도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겁니다. 미국의 금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은
미국은 왜 그러냐면 낮은 금리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서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위협. 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달러가 하락을 하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원래는 하락을 하면 환율도 원래는 떨어져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동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결국에는 원화도 제자리를 찾을 거다. 원화 가치가 제자리. 왜? 수출만 정상화되면 돼요. 수출 정상화. 수출 정상화가 되면은 문제가 없다. 정상화되면 환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높을 때 고환율에 적합한 직종이 어디에요? 자동차, 수출. 자동차 기계 쪽은 환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동차 기계 고환율. 환율이 높을 때 수출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환율, 뭐 고환율만 걱정할 게 아니라 고환율 때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고환율 때는 일단은 자동차가 좀 유리합니다. 자동차가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 잠깐만요. 하나 해놨는데. 음, 안 나왔네. 요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수출 부분인데. 자,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수출 부분인데 수출이 이렇게 지금 과거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접어들어서 계속 상승하다 2000년 지나고 IMF 위기 지나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다가 저기 보면 코로나 직전에 왕창 떨어졌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왕창 올랐어요. 네, 엄청 좋죠. 근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 지수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지수하고 네, 지수 좀 비슷해요. 네, 자, 지수 한번 흐름 보세요. 지수 흐름하고 우리나라 수출하고 비슷하죠. 수출하고 네, 수출 부분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 지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얘가 더 먼저 반응을 하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2020년 네, 보시면 2020년 그다음에 2021년까지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요거하고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20년, 그다음에 21년 그죠? 고점 찍었죠. 똑같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출이. 네.
네, 지금 수출이 중요해요. 수출이.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을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에, 안 좋다고 생각해도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조금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 된다. 일단 수출 데이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결론은 결론. 자,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좋을 수 있어요. 네, 미국 달러 약세 지속되고 있고, 근데 달러 약세가 지속되니까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올라가네요. 왜 올라가냐? 예, 적어두세요.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은 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어요. 저 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별 얘기 지금 다 해드리는데, 코인 한번 보이죠. 비트코인 보면 돼요. 비트코인 시세. 자, 코인 가격이 지금 3,8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2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두 배수 찍었어요. 4,500까지. 그러니까 두 배 찍었다가 지금 3,800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올랐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제가 달러 인덱스를 해놨어요. 요걸로 한번 보세요. 달러 인덱스. 자, 달러는 달러는 떨어졌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코인은 올랐습니다. 코인은 올랐죠. 올랐어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네. 결론이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코인하고 코인하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간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가지고 달러 인덱스로 보시면 이때 보면은 그죠? 올랐잖아요. 그죠? 인덱스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코인은 떨어졌다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누가 먼저 금융을 안정시키냐가 관건이다. 누가 먼저 금융을 안정시키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제 저울질하고 우리가 조금 박쥐같이 좀 이쪽 좋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좋으면은 이쪽에 좀 편들어주고 이게 박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강소국들은 어쩔 수 없이 패권국이 아닌데 어느 한편에 줄을 선다면은 좀 힘이 센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국제 정세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줄 세우기예요. 그러니까 줄 서기 싫은 나라들이 제 3세계 얘네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죠. 네. 핏 25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얘네들은 줄 서기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제3대 뭐 프랑스조차도 원래는 EU에 속하면 지금 미국 편에 들어야 되는데 프랑스 따로 이태리 따로. 이탈리아는 중국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국 편 들고 있고, 아무튼 제3세계. 이제 한국은, 야, 원래는 이제 지금 양쪽에서 시소 게임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쪽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열받아 하고 있죠. 이제 지금 4단계 남았는데, 2단계에 들어섰대요. 우리나라 보복하려고 준비하는 2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빨리 패권 싸움이 금방 끝나면 좋은데 패권 싸움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석유.
미국이 이제 수출 국가로 전환을 하니까 사우디하고 관계가 악화되죠. 그러면 사우디는 누구 편을 드냐? 중국 편 들죠. 왜? 고객이잖아요. 최대 고객. 원래는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사우디가 최대 고객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자, 그래, 그러면 반전은 위안화 받을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은 실질적으로 위안화로 거래되는지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위안화 거래를 만약에 사우디가 이제 본격화하면은 이제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지금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CBDC 통해서 그 디지털 통화 결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달러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있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률이 글로벌 트레이딩에서 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유로화가 6%니까 지금 중국이 조금 더 속도를 내면은 유로화보다 많이 사용되는 국제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뭘로 먹고 사냐? 2차 전지,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를, 네, 모 아저씨께서 2차 전지를 엄청 밀어 제끼는 이유가 앞으로 미중 패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다. 네, 그렇잖아요. 미중 패권 싸움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은 2차 전지밖에 없다. 반도체는 위기가 있죠. 반도체는 지금 여기 중국의 시안에 중국에서 볼모 잡혀 있고 미국에 볼모 잡혀 있고 반도체는. 근데 2차 전지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거대한 생산량이 필요한데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왜?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2차 전지 쪽에 만반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는 유리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GM, 그죠? 제네럴 모터스, 포드, 포드는 좀 얍삽하고요. 어, 스텔란티스, 이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피아트, GM, 포드, 그 다음에 BMW, 뭐 이런 애들. 벤츠는 중국 거니까 중국 것 많이 쓰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도 하고 있는데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도 한국하고 손을 좀 많이 잡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싸움에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인데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 쪽 파트너가 되면서 2차 전지 쪽이 나중에 결국에는 큰 수혜를 볼 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2차 전지 쪽이 결국에는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모 아저씨가 지금 계속 그 배터리 쪽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거가 있어요.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뭐 잠깐 뭐 부침이 있겠지만 위아래로 부침이 있겠지만 오늘 또 보면은 2차 전지 쪽이 좀 떨어지니까 지수가 좀 밀렸어요. 그죠? 네, 지금 2차 전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참 조정 마치면은 다시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2차 전지를 예전같이 막 다 이것저것 살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이 나오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계속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에코프로가 공격을 많이 당하니 에코프로 공격 많이 당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근데 에코프로도 보긴 보는데 포스코 쪽을 좀 봐야 된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포스코 스텔리온, DX, 포스코 엠텍 뭐 이런 것들 꾸준히 보자. 네, 일단 기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기준선 지지하고 있고, 깨지면 좀 힘이 약해지겠지만, 포스코 인터도 기준선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 쉴 때 조금 쉬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자.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2차 전지주들은 이제 지양하고 실적이 있는 것들, 2차 전지에서 실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라이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페라이트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있죠. 페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페라이트 관련해가지고. 페라이트 좀. 제가 해놨어요, 페라이트. 페라이트가 하나의 좀 테마로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그렇죠. 자, 페라이트 쪽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진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자, 배터리 쪽 가지고 있고, 반도체 가지고 있고, OLED 디스플레이의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발 저쪽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인력들, 디스플레이 인력들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잘렸는데 굶어 죽냐. 정부에서 먹고 사는 거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중국에서 나를 고용해 준다는데, 그럼 중국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CATL 연구부서는요, 한국말로 얘기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한국의 인력들이 CATL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CATL 연구부서에 한국말로 대화한대요. 네,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쪽도 과거에 연구 인력들이 다 한국에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국말로 다 대화할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디스플레이도 가서 어떻게 됐어요? LCD 디스플레이 주도권 뺏겼잖아요. 잘못하면은 2차전지 주도권도 뺏길 수 있으니 정부에서 뭔가 좀 대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인력이 유출되는 거 나몰라라 하지 말고 계속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알았죠?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좀 걱정이 돼요. 네. 그 제국의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약해지긴 하는데 완전히 패권을 넘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몇십 년 남았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유럽에서 어디에 살고 싶냐? 영국에 살고 싶어 했대요. 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싶냐? 미국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살고 싶어요? 미국에 살고 싶어요? 아, 당연히 미국에 살고 싶죠. 한국에 살고 싶어요? 미국에 살고 싶어요? 아, 다 미국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일단은 패권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싶어요? 유럽에 살고 싶어요? 일단 거기에서 살아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사람들 마음이 네, 그걸 놓고 봤을 때 아직은 패권국으로 중국이 중국 위안화를 쓰고 싶어요. 달러 갖고 싶어요. 위안화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도 위안화보다는 달러 갖고 싶죠. 위안화를 받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 돈이 진짠가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위안화 현금 줘보세요. 거기에 위패인지 아닌지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위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 QR코드로 다 결제하는 거예요. QR코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달러 패권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도 좀 위험하다. 네, 미국도 위험하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 네,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 딱 한 가지. 뭐예요? 수출 잘 되면 돼.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환율이 안정이 됩니다.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원화 가치가. 근데 수출이 안정화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전환이 되면은 원화 가치는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다행이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반도체만 갖고 있었으면 손가락 빨고 있었어야 돼. 디스플레이 뺏겼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OLED 아직 돈이 안 된다고요. 돈이 크게 안 돼요. 아직은. 자, 다행이죠. 2차전지. 미국이 필요로 하잖아요. 미국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늦었어. 누구하고 손 잡았어? 미국하고 우리나라 손 잡았죠. 네, 한국하고 손 잡았잖아요. 한국하고. 유럽 늦었어요. 유럽은 늦었어. 유럽은 둘 다 써야 돼. 중국 거, 한국 거, 둘 다 써야 돼. 늦었어요. 유럽은.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다행. 아, 거기에 이제 일본도 껴 있지만, 일단은 패권 싸움에서 일본은 잘못하면 나가리가 될 수 있고, 네, 한국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2차전지 쪽에 패권,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네. 근데 이런 패권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못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오늘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해하죠. 지금 왜 페라이트가 이렇게 페라이트 여기서 오늘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페라이트가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히토류 기반으로 한 그런 자석을 썼었는데 지금 테슬라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왜? 너무 중국 쪽으로 히토류 관련된 그 연구 자석을 쓰면은 너무 중국 쪽에 치우치니까 페라이트 한번 페라이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죠. 자,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채택을 고민 중에 있죠. 중국발 공급망 위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페라이트 모터가 히토류 모터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전기 모터 원리는 모터는 연구자석 주변에 전기를 집어넣어서 전기력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연구자석의 자력이 세면 셀수록 모터의 출력도 좋아지죠. 전기차의 필수잖아요. 전기차 필수.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의 터빈은 네오디움을 써요. 네오디듐. 네, 네오디듐 자석을 씁니다. 근데 이 네오디듐이 어디에서 다 나오냐?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 네, 중국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길, 야, 이거 잘못하면은 중국한테 완전히 종속되겠다. 그 네오디듐 자석만 쓰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페라이트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라이트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2차전지도 LFP하고 네, NCM하고 이렇게 나뉜 것처럼 그죠? 네, NCM하고 LFP 나눈 것처럼 이제 자석도 네오디듐하고 그다음에 페라이트로 나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오디듐 자석이 자력이 가장 강해. 가장 강해. 근데 네오디듐은 히토류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죠. 대부분의 히토류는 또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위협을 할 수 있죠. 히토류. 근데 다른 나라들은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도 패스를 하잖아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빨리 히토류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 대안으로 이제 페라이트를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 모터가 히터류 모터만큼 성능을 내려면 더 많은 양의 그 자석이 필요해요. 그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오디듐 자석보다 이 페라이트는 무거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 모터를 사용하면은 중량이나 성능이 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LFP냐 NCM이냐 이것처럼 페라이트냐 네오디듐이냐 근데 네오디듐이 N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네오디듐 자석이 강력하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네, 많아요 많아 많아. 아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 많은데요. 잠깐만.
자, 자, 그러면 페라이트 관련주. 페라이트 관련 많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가끔씩 얘기해 줬던 우리가 그동안 그 이지를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이지를 보면 이지를 보면은 예전에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야, 기록이 없나? 없어졌나? 예, 이지가 많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지를 가지고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예전 게 없어졌네요. 이지를 많이 해줬었어요. 제가 지워졌네. 이지를. 그래서 이제 이지가 지금 현재 페라이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페라이트에서 그 뭐랄까 고급 산화철이 필요한데 이 고급 산화철을 이지가 전 세계 1위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현재 자 이지, 삼화전기, 그다음에 이제 RM2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화승인더, 대표적인 유니온,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캐스피온 많아요, 여러분. 캐스피온 다 적어 놓으세요. 한일화학, 한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 많아요, 여러분. 테크닉스 한번 제가 또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세토피아,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삼화전기, 삼화전자, 그다음에 동국 아레네스 이런 것들, 뭐 C큐브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놓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네네. 자, 페라이트 관련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보세요. 제가 원래는 오늘 페라이트 관련돼서 쭉 한번 차트랑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르네요. 네네네. 요 정도, 요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은, 페라이트 관련주 한번, 차트만 잠깐 볼까요? 차트만, 차트만 한번 보시죠. 이지, 대장주 먼저, 삼화전기, 삼화전자, 또 올라가네요. 아렌토 테크놀로지,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한일화, 그다음에 한솔테크닉스, 세토피아, 그리고 중국 RNS 했죠. 중국 RNS, C큐브, 화승인더. 그 다음에 페인도 그래. 그 다음에 해인, 동물이니까 배워놔서.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일단은 이지가 현실성이 좀 있습니다. 네,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지 역대급 거래량 나왔고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그죠? 네, 이지. 네, 이지 좋고요. 흐름. 삼화전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화전기, 삼화전자 너무 많이 올랐고 RM2 테크놀로지 아직 얘는 멀었네. 얘는 대장 아니에요. 자, 유니온 대장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스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한일화학 대장으로 올라섰고요. 한솔테크닉스 대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토피아는 좀 잡주스럽고요. 네, 그리고 동국 RNS 얘기 한 번씩 나오죠. 동국 RNS도 히토리 관련주로. 자, 그 다음에 C큐브. C큐브가 어제부터 그 모 동호회에서 밀고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네, 모 동호회에서 C큐브 밀고 있고 좀 조심하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인더, 세노텍, 헤인. 헤인은 좀 빠지고요. 대원화성. 네,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네. 대장주격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지, 삼화전기, 삼화전자, 동국 RNS,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한일화학,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 그 다음에 C큐브, 그 다음에 화승인더, 그 다음에 뭐 세노텍, 대원화성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가관심주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종가관심주 올려드릴게요. 좀 늦었네요. 종가관심주 뽑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급과 시장의 흐름을 읽고 주도주를 종가관심주로 뽑아 드리는 거니까요. 막 뽑는 거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관심주 뽑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관심주. 네, 뽑았습니다. 5월 3일이요. 5월 3일 뽑았어요. 자, 이지. 네, 이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지. 고급 산화철. 자, 페라이트 원료인 고급 산화철 생산 글로벌 1위 기업.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라고 하고 있는데 뭐 국내 1위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네, 포스코 인터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미션 연장한다고 했고요. 하루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또 올려 놓겠습니다. 자, 종가 관심주. 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요, 주도주예요. 시장이 주도주. 시장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바이오니아, 아바코, 유닛 이런 식으로. 근데 AI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에, 자, 이렇게 보세요. 네, 자, 오늘의 종가 관심주. 네, 아이고 잘 안 나왔나? 자,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이오니아, 아바코, 루닛.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는 계속 설명했는데 얘는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인데 이 양봉을 하나의 몸통으로 생각해서 이 중간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세 개의 양봉의 저점과 고점이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보고 중간 지점. 그 뭐랄까 주인공 매매 기법의 중간 기법이라고 중간값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쯤에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관심을 갖고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는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네, 최근의 거래량이 과거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페라이트 테마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페라이트 테마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페라이트 테마. 이게 이제 전기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의 핵심 구동 모터 이슈랑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잘 보시면은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스코 제가 좋은 종목
알려드리는데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구동 모터 코어는 전기차의 필수예요, 필수. 네, 필수인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구동 모터 코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구동 모터 코어 사업 때문에. 네, 구동 모터 코어 사업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예요, 필수. 회사가 좋습니다. 자, 그냥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찍는데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찍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얀마 가스전이나 가스 쪽이 잘 터지면은 좋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광물과 광산 쪽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박이 터지면은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적과 모멘텀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박스권은 오래간만에 뚫었고 거래량이 발생하고 기간 조정, 횡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주를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네, 바이오니아 뭐라고 했어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하면은 예전에 2021년에는 진단키트였어요. 진단키트. 그러면 최근에는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능성 탈모 화장품. 이게 전 세계의 탈모 인구가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자, 그런데 지금 연간 100만 대 판매, 100만 병이죠. 100만 병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4, 5년 내에 3천만에서 3,500만 병, 네, 500만 병 판매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능성 탈모 화장품인 코스메르나를 자사몰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또 팔아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저희는 수익 내고 나왔어요. 네, 수익 내고 나왔어요. 수익은 냈어요. 저희 회원 가족분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바이오니아 팔았죠. 뭐 물론 이제 12% 수익 내고 팔았는데 요거 전체 다 수익 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전체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뭐 몇 프로요?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수익을 네, 뭐한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 안 했네. 박셀바이오만 네, 50%, 46%, 56% 수익 냈다고 이것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바이오니아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문자 보냈죠. 저희 15%, 11%, 10%, 13%, 13%, 15%다 수익 냈죠. 네,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도 더 가고 있어요. 이 저항에서 저는 멈출 줄 알았더니 저항을 돌파하고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바코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아바코도 좋아졌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좀 할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주도주로 떠오를 겁니다. 자, 아바코라는 회사는 원래는 저 LCD 디스플레이, OLED 평판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원래는요. 근데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전지용 물류 장비, 2차전지 물류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 장비 회사로 탈바꿈, 2차전지 장비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사업 전개. 이렇게 사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일단 터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주인공 매매 기법으로 잘 보시면은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시가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방용 슬리팅 장비를 또 일진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쪽이 진심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쭉 보시면은 또 롤프레스 장비 기술 개발 완료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바코라는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지금은 2차전지 장비 쪽에 주력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 양봉이 두 개 출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 없이 떨어진 부분, 그 다음에 세력선, 우리 회원님들 세력선 아시죠? 네, 세력선에서 정확히 지지했던 부분, 네, 요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마지막으로 루닛은 아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루닛, 네, 루닛도 한번 보시면 뭐 인공지능 관련주여 가지고 좀 땡기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뭐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루닛이 기술력이 좀 좋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좋고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시각적으로 판독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영상을 MRI나 CT나 이런 것들 영상을 판독해서 암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 쪽에 보조적인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AI 주에서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AI 주에서는 탑픽이다. 자, 그래서 5개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네, 여기에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주도주는 페라이트가 주도주잖아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페라이트예요. 근데 페라이트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알려주면은 이게 막 흔들려요. 종가쯤에 알려주면은 네, 요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잠깐 4월 28일 이게 아닌데 4월 28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들은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 어떻게 될 건지, 네, 지금의 미국의 문제점을 체크해 드렸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변동성 장세지만 이제 방향성이 점차 보이고 있습니다. FOMC 끝나면은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증시가 왜 나은지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여기에서 박찬홍 치세요. 네, 유튜브에 박찬홍 치시고요. 박찬홍 치면은 박찬홍 홈TV 나옵니다. 이 방송 오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방송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죠? 네. 자, 오세요. 박찬홍 홈TV 여기에 녹화방송 네, 마지막 승부주 여러분 마지막 승부주 녹화방송 보고 싶죠? 네,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올려놔요. 매일매일 올려놓으니까 네, 와우넷 라이브 마지막 승부주 여기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네, 여기에서 다시 녹화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모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이 굉장히 좋대요. 네, 저도 한번 판매가 되면은 사보려고요. 포스메르나라는 그 기능성 화장품,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효능이 좋대요. 네, 저도 사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못 쓰면은 저희 아들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바이오니아는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고점, 직전 고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종가 관심주 뽑았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 바이오니아, 아바코, 루닛 이렇게 해서 5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헤어질 시간인데요. 내일 같은 시간입니다. 네, 목요일도 같은 시간인데 12시 30분. 네,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멋진 종목 뽑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성!